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원불교 교리학교인 원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죠. 궁동교당 주산 송효선 교도와 함께합니다. 주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주사님과 함께 원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귀공주 노트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하면서 인성교육에 큰 역할을 하신 말씀 나눴고요. 네. 또 헌혈을 300회 이상 또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도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잠시 나눴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작은 체구를 좀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네.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헌혈 300회 달성을 했는데 이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 체중 미달 때문에 헌혈을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예. 다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렇게 헌혈을 꾸준히 하면서 관리도 좀 스스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까다로운 게 있어요.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먹어서도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뭐 감기약을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면은 한 달 이상은 경과를 해야 또 헌혈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헌혈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특권이면서 네. 건강하기 때문에 헌혈해야 된다 의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그 새벽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헌혈을 하기 위해서라도 늘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헌혈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조심하고 예. 더 철저히 하고 그런 스스로 또 챙기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강에 헌혈을 하기 때문에 그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했어도 안 되고, 네. 또 감기도 스스로 이제 감기 들면 그만큼 네. 힘들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병원 간다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죠. 아니 근데 참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근데요, 예. 봉사는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꾸준히 하던 일을 예.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꺼림칙하고 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봉사는 자기 만족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딱 날을 정해놓고 네. 그 요일은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헌요일이라고 정했다고 하는 참 그만큼 참 철저하게 헌혈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헌요일 언젠가요? 헌요일은? 이제 비 오면 우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예. 헌혈하는 날은 헌요일, 네. 헌혈하는 요일.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예. 격주 토요일. 이제 제가 그 제 수첩에다 적어놔요. 네. 2주마다 한 번씩 빨간 글씨로 토요일 날 헌. 그럼 헌혈하는 헌요일이 날. 되죠. 예. 그런데 2월 20일 날 300회를 했고, 예. 2주마다 네. 꾸준히 이제 헌혈을 하고, 그날이 헌요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꾸준히 해도 가족들은 조금 걱정을 하지 않나? 우리 아빠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점점 그런데 저렇게 헌혈을 그냥 계속 가서 하는 게 괜찮을까? 네. 어때요? 걱정 어머니가 하시죠. 그 제가 꾸준히 헌혈을 하면서 제 아들 딸은 당연히 그걸 보고 자랐죠. 네.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걔들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무렵이 돼서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 헌혈할 나이가 됐다. 예. 이 걔들이 다행히 뭐 망설임 없이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 늘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헌혈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도 헌혈을 하고 싶다고 같이 헌혈을 갔어요. 네. 헌혈하기 전에 미리 그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안 됐어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예. 낮아가지고 헌혈 부적격.
근데 제 아내는 부적격 판정자. 네. 다행히 예. 이제 아들, 딸은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예. 이제 제 어머니가 음. 제가 헌혈 이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예. 헌혈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아들, 딸까지 데리고 가서 헌혈을 하니 제 그 어머니 귀한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들까지. 그쵸. 하려면 너나 하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하냐. 그런데 네. 참 저는 이제 헌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네. 제가 2018년도부터 전라북도 혈액원 이제 헌혈 홍보위원으로 제가 이제 위촉이 됐어요. 네.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헌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헌혈을 했을 때 제 스스로가 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 저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제 자식한테 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헌요일이 목요일 때도 있고 금요일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3일 후에 철인 3종 대회가 있어요. 네. 그럼 헌혈 이틀 전에 3일 전에 하고 일요일 날 가서 철인 3종 대회 가서 완주를 하고 와요. 예. 그렇다면 제가 헌혈을 하고 철인 3종 대회 가서 작년과 다름없이 완주를 하고 왔을 때 건강에는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다. 헌혈이. 네. 우리들이 막연하게 헌혈하면 네. 왠지 좀 뭔가 좀 건강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하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불식이 되고 네. 제 자식들도 제 아들도 저와 함께 이제 철인 3종 대회를 나가거든요. 예. 또 제 딸도 그 운동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헌혈은 이 건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묵은 피를 빼내주면 또 우리 피는 항상 순환하고 네.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우물물 퍼주잖아요. 예. 다 퍼내면 예. 또 새 물이 솟아나듯이 인간의 이 혈액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인식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네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예, 예. 좀 바르게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헌혈할 때마다 기념품으로 주사님은 기부권을 이렇게 또 나눠준다고 들었습니다. 참 헌혈하고 그걸로 받은 것도 다 기부를 하고 아낌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헌혈하면 그 뭐 영화 티켓 뭐 줄 때도 있고 또 뭐 햄버거나 이런 거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네. 헌혈 그 네. 대용품으로 이제 헌혈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사실 그런 것보다는 또 기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받을 물건을 음. 돈으로 그냥 저는 기부를 한다. 네. 그 이제 돈으로 따지면 이제 현금을 주는 거 아니고 그냥 기부를 하는 건데 3,500원 꼴 되더라고요. 네. 1회 하면. 이제 그게 3,500원이 뭐 결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조그만 실개천이 예. 흘러서 커다란 이제 내가 되고 거기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저 하나부터 실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더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네. 제가 그냥 먹고 끝내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어요. 1년에 20회 하면 네. 3,500원씩 합치면 7만 원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다 공제해줘요.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앞서 말씀 잠시 해주셨는데 주사님뿐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고 예. 함께 또 운동도 나가고 그렇게 참 그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그 공인으로 사는 모습, 나누는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가정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의식은 하지는 안 하고 의식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 다른 남들 이제 시각에서 봤을 때 방금 교무님 말씀처럼 근데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 남들한테 뭐 헌혈 마냥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결코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봉사는 해야 되는 거고
내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헌혈 바늘이 무서워서 못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 주위에. 그 그건 2주에 한 아닌데. 번씩 가서 찔러야 되잖아요. 사실은 주사 맞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이제 주사 바늘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네. 적어도 왕복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거기서 기다려야죠. 또 헌혈하고 또 헌혈 지혈하는 시간이 있죠. 적어도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는 소요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헌혈을 많이 한다는 걸 이제 많이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자기 가족 중에 급 헌혈증 필요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 헌혈증 좀 구할 수 있냐고. 네.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면 자기 뭐 누가 급 헌혈증이 많이 필요하다. 수술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 구해 드려요. 네. 우리 이제 그 공익 그 원불 총부에 공익부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치를 해놓고 네. 전화 드려서 예. 그쪽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꼭 물어봅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 온 그 사람들한테 예. 혹시 헌혈 해본 적이 있냐고. 예. 그 중에 뭐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봐라, 헌혈을 해라. 헌혈해서 내 것을 맡겨놓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쓸 수도 있고 네. 또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내 가족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네. 아무도 서로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헌혈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또 적극 실천을 하고 계시고 주사님은 2002년 마라톤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풀코스를 도전하고 2년 후에는 철인 클럽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운동에 도전을 하시게 된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몸이 좀 허약한 편이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왜소했고, 근데 운동을 뭐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는 했거든요. 그때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었고 그 뒤에 운동 붐이 있었어요. 네. 일어났어요. 그 뒤에 그 우연히 제 동생이 마라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이제 마라톤 클럽에 가입을 해서 꾸준히 이제 운동을 했죠. 네. 제가 뭐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게 완주할 수 있고, 이거 한번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예. 근데 왼쪽 발목을 다쳐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 그 연골 그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을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뭘 한번 해볼까. 수영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인 3종이 떠올랐어요. 네.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건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철인 3종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근데 그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봤어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어디 가야 하는 거냐. 아무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결국은 이제 제 주변에 익산에 철인하는 그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됐고 네. 그때부터 철인 3종에 빠졌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사실 이렇게 평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무슨 마라톤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네. 철인 3종까지 해서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참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 철인 3종을 하면서 준비도 철저히 하고 늘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하면서도 계속 변화하는 어떤 그런 거에 맞서서 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 가지 운동을 한 번에 이제 소화를 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적인 부분, 네. 또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돼요. 거기에는 이제 자전거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철인 대회는 미리 가가지고 하루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네.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루 잠을 자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그 중에 수영이 네.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요. 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예. 의외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두려움도 바다에서, 있고 예. 그래서 선뜻 예. 도전을 하지 못하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제 성격에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려고 해서 안 될 건 없고 내가 못 한다고 하면 또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자 한번 할 필요가 있는 네. 해볼 만한 운동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걔가 군인을 한다고 했어요. 네. 직업 군인 이제 장교로 가고 싶다고 저는 속으로 옳거니 했죠. 장교로 가려면 일단 강인해야 되잖아요. 체력을. 예. 그다음에 또 그 부하들을 지휘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 너 철인삼종 하자. 네. 이 녀석이 처음에는 이제 고개를 갸우뚱해요. 네. 왜냐면 어려운지 저 대회 나갈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예. 가족들이 따라다녔어요. 네. 이게 다 알죠. 얼마나 예, 힘든지를. 예. 이제 선뜻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같이 이제 헬스클럽 가고 운동하면서 살살 이제 꼬셨죠. 해라. 너 어차피 군인 가서 장교 하려면 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결국은 제 꼬임에 넘어와서 부자가 함께. 예, 그래서 이제 부자가 함께 하는데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에서 부자가 함께 철인삼종 한 것은 네. 제가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로 그래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네. 같은 거를 하는 기 때문에 심정도 세정도 잘 알고 힘들 때 또 의지도 되고. 같이 어차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자, 뭐 언제 대회가 있다 그러면 훈련해야 돼요. 네, 둘이. 네. 또 우리 같이 클럽 회원들 모여서 훈련해요. 네. 그럴 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땀을 흘리면서 네.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고 네. 이럴 때 다른 부모 자식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대화가 평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네. 그 부자 간의 대화 잘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네. 그런 공통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기 네. 때문에 이야기가 통할 것 통하죠. 같아요. 예, 예. 정말.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사람일수록 남남끼리도 서로 친해지는데 예. 이 부자 간에 끈끈한 정말 예. 가족애가 생길 것 예. 같습니다. 예.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대회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회를 지금 100여 차례 이상 나갔는데 사실 기억이 남지 않는 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굳이 들으라면 네. 이제 철인 3종도 그 올림픽 코스가 있고 올림픽 코스 2배인 O2라고 하고 예. 또 가장 긴 킹 코스가 있어요. 예. 킹 코스는 이제 수영을 3.8km를 하고 예. 자전거를 180.2km를 타고 마지막에 마라톤 40.19 풀코스를 뛰어야 돼요. 네. 그 세 가지를 합치면 226.195km거든요. 예. 그것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돼요. 예.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네. 그때 가가지고 처음 출전했죠. 킹코스는. 겁도 많이 났었고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예. 도전은 했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26.19km를 12시간 아니 밤 12시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 중간에 또 포기는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연히 있었죠. 근데 13시간에 이제 완주를 했어요. 예. 그 대회는 아마 잊지 못할 잊지 정말. 못하죠. 그렇군요. 짜릿짜릿하죠. 예. 굉장한 자신감과 해낼 수 있는 예. 성취감 같은 걸 얻었을 예, 것 같아요. 바로 예. 그겁니다. 예. 내가 못할 건 없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준비를 스스로 하면 되니까. 얻은 성취감, 자신감이 앞서 이제 뭐 자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학생들까지 아주 자긍심이 예. 높을 것 같은데요. 좀 따라해볼 마음도 예, 나고. 저는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 제가 하는 것들을 네.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줄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교장이 되면서 학생들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장 대화 시간이 있어요. 네. 특강. 학생들하고.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네. 그 전에 제가 했던 자료, 헌혈이라든가 철인 3종 대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 놓죠. 예. 그리고 그것을 먼저 싹 보여줍니다. 이제 학생들도 제가 이제 남학교에 계속 있었고 여학교는 딱 6개월 있었는데 네. 남학생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이 많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은 철인이야. 또 헌혈을 많이 하니까 네. 헌혈을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교공자들한테. 야, 졸업하고 철인 3종 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응? 같이 하게. 네. 진짜 애들이 좋아해요. 예. 그리고 헌혈도 자기 주위에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예.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이거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라북도 혈액원에서 학생들 그 비율로 봤을 때 네.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 최고 헌혈 비율이 높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저한테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것들이. 교장 선생님도 하는데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결승점에 도달하고 극한 도전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걸 넘어섰을 때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앞서도 이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여러 가지 하여튼 삶에 큰 힘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결코 남이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결승점을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누군가가 저를 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오로지 네. 제 두 발로 제 몸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중간에 힘들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이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제 그런데 네. 생각해 보면 자 결승점은 저기다. 네. 저기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가야 된다.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집에서 가족과 약속을 했고 네. 제 학생들하고 약속을 해요. 예. 내가 이번에 뭔 대회 나가는데 내가 완주하고 오겠다. 만약에 완주를 하지 못하면 제가 가서 애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저는 이제 유니폼 등에다가 제가 다 제 소속을 다 썼어요. 예. 그 프린트 해가지고 제 학교 있을 때 원광고등학교 송태규. 그럼 제 뒤에 사람들이 저를 다 보잖아요.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이 학생은 아닐 거고 네. 적어도 그 학교 선생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제 뒤를 보고 오는 사람들을 제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완주는 해야 된다. 물론 뭐 10분 먼저 갈 수도 있고 10분 늦게 올 수 있지만 적어도 제한 시간 안에 완주하는 자체가 네.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네. 저 스스로를 예. 이겨내는 거고 예.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그렇게 끝없이 나와의 싸움에서 극복해 나가는 게 이런 신앙생활이나 수행하는데도 종교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그 밑바탕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뭐 성직자는 아니지만 성직자도 외롭고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사는 건 결국 마찬가지다. 내가 나 자신과 약속한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제 가정이 있고 제 조직에 이 학교가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공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네. 이야기도 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교도로서 또 어디 가서든지 이 떳떳하고 네. 당당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네. 지금까지 이제 생활해 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경기에도 좀 도전하고 싶고 뭔가 꼭 이제 운동뿐 아니라 뭐든 좀 도전해서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도 또 용기를 선뜻 내지 못하고 네. 하다가도 좀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주저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우리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해서 성공하시고 또 헌혈을 통해서 정말 공인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좀 용기를 필요로 할까요? 이제 주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안 돼서 또는 이제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또 내가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저는 사실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로또를 사야 일요일 날 그 로또 방송할 때 이 당첨되는 수가 있다. 사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건강을 챙기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뭔가 기회가 더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면 이제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못 올 수 있다. 망설일 때 거침없이 와라. 네, 그렇군요. 우리 주사님께 가면은 예, 망설이던 것을 예, 또 용기 예. 있게 또 실행할 예. 수 있겠네요. 화제를 좀 들려보겠습니다. 주사님은 이렇게 왕성한 활동, 자기와의 싸움, 끝없는 도전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수필 시 부문 신인상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글을 쓰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글 쓰는 재주는 없어요. 제가 2019년도에 수필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했고 2020년도에 시 또 신인상 받으면서 등단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시 등단하고 책을 썼는데 제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서 글을 쓸 기회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뭐 교지에다가 내야 된다거나 뭐 한데 그럴 때 그 평교사 때 이런 선생님을 봤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 국어 선생님한테 이번에 뭔 글을 좀 하나 써서 훈화 하는 걸 이제 달라고. 그 국어 선생님들이 그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고 제가 막상 그 위치가 됐을 때 또 인터넷 찾아보면 좋은 글은 많이 있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 쓴 글은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내 영혼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귀공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쭉 써가지고 네. 대신 이제 국어 선생님들한테 한번 오탈자를 한번 봐줘라. 네. 이게 이제 막 엉망이에요. 제 쓴 것이 그때 딱 느꼈죠. 예. 아, 글 쓰는 것을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학 때마다 네. 글 쓰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매일 글쓰기를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네. 그것을 작년에 한번 엮어보자. 그런데 작년 1학기 제가 8월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예. 그리고 12월에 제가 글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12월에 수필 좀 내겠다. 그래서 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다 그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그 얘기 거기서 했어요. 네. 안 돼? 난 할 수 있어.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어요. 자, 안 된다고 하면 절대 못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이제 꼬박 매달렸죠. 예. 그래가지고 12월 15일 날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냈어요. 마음의 다리를 놓다. 놓다. 이거 제가 너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다 놀라는 거죠. 아, 책을 냈구나. 예. 그래서 그때 책을 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네.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어떤- 제가 그동안 이제 여기에는 제가 교직하면서 느꼈던 부분, 네. 학생들 또 선생님들 그런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부모님
또 제가 운동하는 부분, 네. 헌혈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네. 들어있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네. 이제 우리가 평생 책을 한번 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저는 책을 지금 올해 작년 말에 냈지만 예. 이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6월에는 시집을 네. 한 권 내려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마하고 해서 예. 예. 또 수필집도 내고 또 네. 시집도 내고, 그게 저를 나태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필집 마음의 다리를 놓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사님의 삶이 그냥 고스란히 녹아있는 네네. 예,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주사님이 스스로 내 인생을 좀 정리하는 기회도 되고 그 정리하고 글을 쓰고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공부의 기간,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과 수행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네네. 그걸 쓰면서 뭐 다른 허투루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고 마음의 일심을 다 모아서 썼기 네. 때문에 쓰는 내내 어떤 그런 수행록 같은 그런 심경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쓰는 동안 어떠셨어요? 사실 짧은 글 하나 쓰더라도 가볍게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독자 거거든요. 네. 그럼 과연 독자가 이 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낄까? 네.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런 부분이 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사실은 많이 돼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내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글에다가 녹여내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죠. 네. 예. 적당하게 써서 낼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쓰면서 내 행동은 다르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대로 가야 되니까. 네. 그 이제 이 작가의 행동이 이 녹아 있는 글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의식을 하면 네.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수필집을 쓰면서 독자들한테 좀 고스란히 독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가운데 좀 전하고 싶은 그 주사님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바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지은이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제 만약에 이 글을 누군가 네. 읽어주신다면 네. 주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취사를 할 거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예. 한번 그 독자께서 반추해 보신다면 네. 저로서는 이 보잘것없지만 이 책 한 권이 그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 책은 우리 주사님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귀감이 되지만 학생들 또 주사님께 배운 지금은 학생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제자들에게도 아마 예. 큰 귀감이 되고 예. 우리 선생님의 삶 또 닮아가고 싶은 어떤 우리 학생들은 그런 메시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 책을 내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걸 내 가지고 창피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초판을 이제 네. 1000부를 인쇄를 했어요. 다행히 주변에서 많이 또 호응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 달에 1월 달에 이제 500부를 또 인쇄를 했고 네. 정말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분들이 네. 읽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다시 3월에 3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더 책임감이 이제 무겁게 다가오죠. 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뭔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그분들한테
예, 마음에 다리를 놓는데 마음의 네. 빚을 또 갚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예. 그 큰 타이틀들이 마음의 다리를 놓다, 온실 속 화초보다 들꽃처럼 사람이 안주다. 아니, 사람이 안주다. 이거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같이 우리들이 교무님을 만날 때 아무리 음식이 좋은 게 많이 있어도 네. 그것보다는 누구하고 그 음식을 먹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 주위에 누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안주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가 하면 헌혈은 단비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환자 정말 혈액이 부족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네. 이 사람의 이 인공 혈액은 지금 만들 수는 있다 그래요, 현대 의학으로. 그러나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사람이 살릴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필요 수밖에 살릴 수 없다. 네. 만약에 제 부모가 뭐 본인이 그럴 경우는 이제 못 느끼겠지만 만약에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혈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한 방울이 네. 그 사람한테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비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부에서 가족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네. 앞서도 주사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의 어떤 거리들을 만들어가고 그런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마지막 부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우리 주사님의 아버지가 궁금해지는데 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제가 사남 일녀의 맏인데 저한테는 제가 큰 아들인데 저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굉장히 좀 엄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이제 병원에 계세요. 작년에 제대로 얼굴도 못 뵀고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고 네. 겨우 이렇게 영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통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런 말씀하지 않은 그런 정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네. 제가 대회를 나가서 정말 힘들 때 그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철인 3종 경기 나가서 가장 힘들 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군요. 예. 평소에는 좀 굉장히 엄하다고 느껴지고 왠지 그 살가운 그런 느낌이 없이 자랐는데 지금 이제 다 자라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생각이 네. 가장 힘들 때 났어요. 예.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혈연이라는 거는 예, 우리 정산 종사님이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은 끈이 이어진 가운데에 또 힘들어하면서도 사랑하고 힘이 되고 그런 분이 부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자주 뵙지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께 이 기회에 영상으로 뭔가 전하고 싶은 갑작스런 조언이긴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실 수만 있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보실 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 이 전화기에 담아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남 일녀 정말 우리 아버지 그 유다리에 매달려서 우리들이 성장을 하고 해왔어요. 다 다행히 뭐 바르게 컸는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해서 이런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글로 담아가지고 책도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병원에 드렸는데 아버지가 읽으셨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먹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병석에 계시지만 좀 더 건강 잘 챙기셔서 밝은 모습으로 뵙고, 제가 오늘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던 것들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저는 네네. 기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사님이 이렇게 원불교와 참 지중한 인연을 맺고 학창 시절 교립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참 특별하게도 그 학교에서 또 선생님으로 시작으로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고요. 또 끈끈한 법정이 담긴 가운데 이렇게 교도로서 또 교도 회장으로서도 역할을 하시고, 또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그런 운동에도 또 적극 동참을 하시고 도전해서 또 극복을 해내시는 모습이 참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원불교 교도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면서도 늘 교도였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을 뽑는다면 가장 하나잖아요. 원기 100년도에 원불교 100주년 기념 전국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예. 그때 우연치 않게 제때 봉축위원회에서 네. 그 당시 이제 농사님께서 교정원장 하실 때 예. 100년도에 우리 뭔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 위원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는 학교장으로서 그때 이제 원광 고등학교 교장할 때 네. 기관장들 이렇게 다 모였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에 예.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없어졌어요. 아. 보성 마라톤 대회가 꾸준히 있다가 몇 년 동안 끊겼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마라톤을 또 했고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경기, 무슨 경기를 했으면 좋겠냐? 마라톤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정원장님이 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계획을 잡아보라고. 그래서 근데 2주인가 여유를 주셨어요. 네. 그때 이리저리 다 인연을 동원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네. 발표했더니 그 교정원장님이 이거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준비위원장을 하고, 그것이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4월달 대각계교전이 너무나 시일이 촉박해서 안 되고 이제 10월로 넘어갔고, 그런데 총부 교무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도님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네. 결국 성공리에 잘 맞춰졌는데, 참 저로서는 그 간절했기 때문에 네. 이루어진 그런 대회가 아닌가. 모든 어른들과 교도님들 또 교무님들 다 힘을 모아 주셔가지고 네. 그 대회를 원만히 마친 것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을 꼽고 싶습니다. 네. 100주년에 이렇게 특별한 마라톤 대회를 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저도 여러 홍보를 통해서 네네. 접했습니다. 예. 정말 멋진 모습, 교무님들도 이 같이 정복을 입고 막 뛰셨어요. 뛰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그랬어요. 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 수행인으로 원불교도로 살아오면서 꼭 지키려고 늘 노력했던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신앙인이면서 또 생활인이면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제 뒷모습을 보여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커서 나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종교의 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뒷모습을 보였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 대화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주사님 삶에 큰 영향을 준 어른도 계시고 또 법문 말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들이. 아까 제 주변에 정말 저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이 제가 원창 학원에 와가지고 교사 때는 그분을 알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 그 당시 이제 김정은 이사장님이셨는데 평소사 때는 그분 볼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교감으로 발탁을 해주셨어요. 예. 그 자기 소개서를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틈날 때마다 교장 선생님들도 교감 선생님들 같이 이제 회의를 열고 해요. 그분은 뭔가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음을 주어요. 그리고 잘했을 때 또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제가 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왔는데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우리 조국 해가지고 정신의 지도국 내가 책임지고 도덕의 부모국 우리가 앞장서요. 이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어느 날 만났더니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책상 그 유리에다 딱 껴놓고 제 마음 이제 예. 지표로 삼고 가는 건데 네. 네. 우리 이 은산 김정원 이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네. 말씀 예. 많이 해주셨고 예. 직접 몸소 예. 보여주셨고 예. 저한테는 커다란 예. 은인이시죠. 그렇군요.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네. 우리나라가 이 예, 법문이 예. 이제 원불교 교주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법문인데 그렇죠. 그 법문에 이 은산 김장원 지금은 열반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사장님이 그 정신의 지도국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도덕의 부모국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서서 예. 실천해가자 하는 법문이 많은 교도들에게 또 제가 출가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일이든 내가 앞장서서 먼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데 쉽지 그렇죠. 않은데 예, 예. 예, 그것을 또 많은 선생님들에게 적극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네요. 이거를 책상에 늘 또 놓고 대조를 하셨다고요. 네, 그동안. 네. 그러다가 네. 올 때 네. 이거 오늘 가지고 가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신의 지도국 내가 책임지고 도덕의 부모국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앞장서자는 앞장서요. 법문. 예, 예. 들었으면 들을수록 정말 마음이 새겨지는 그런 법문이네요. 예. 그동안 우리 주사님이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취사를 할 일이 많았어요. 내가 꼭 그 길로 이렇게 방향을 또 틀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참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취사하길 잘했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잘했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겠지만 한 가지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제 길이 바뀔 수가 2번 있었어요. 네.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경찰로 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시험을 합격했는데 대학을 그냥 더 졸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포기를 했고 그때 한번 이제 제 길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왔어요. 근데 학교로 왔는데 그 학교가 원광 중학교였어요. 거기에서 제 이런 법을 만났고 그 법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살면서 가장 지중한 그 인연이 우리 법을 만난 인연이 가장 지중한 인연이 아닌가. 제 삶의 어떤 물꼬를 틀어준 그런 인연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의
우리 주사님이기까지 순간순간 정말 다르게 방향을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법을 만나서 이 안에서 교도로 생활하면서도 큰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렇게 원음 방송과 아주 특별한 만남, 우리 시청자분들과 귀한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예,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실까요? 네. 우리 원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 또 시청자님께서는 모두 저보다는 더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저보다는 더 잘하지, 그런 그 숨어있던 마음을 내셔서 더 우리 법 공부도 정진하시고 생활에도 더 앞으로 잘 나가서 진급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주사님도 또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 8월 말로 지금 32년 교직을 마무리하고 예. 이제 명예퇴직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새로 또 이모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 뚜렷하게 이제 잡힌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면 뭔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돼서 나머지 인생 2모작 또 3모작 네. 잘 갖고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혈과 철인 3종은 또 계속될 것 같고요. 예. 네, 앞으로 주사님 또 새로운 준비하신 일들이 뜻처럼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네.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인물. 이제 32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주사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인생 덕후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궁동교당 주산 송효선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